최근 제주도에서 발견된 괴 현상에 한국 기상학자들이 초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장마는 예전과 다른 특이한 장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특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마 전선이 한반도를 향해 직격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이번 주가 제일 심각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한국재난대책본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이번에 내린 물폭탄으로 엄청난 수재를 겪었는데 이제 한국 차례라고 환호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을 망쳐놔야 할 장마전선이 수십 조를 투자해 만든 중국과 일본의 홍수 예방 시스템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놨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 SNS에 내 평생 이렇게 멋진 하늘은 처음 본다라는 제목과 함께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촬영된 하늘 영상에는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모양의 구름이 담겨 있었는데요. 작성자는 이번 여행은 운이 좋았다.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이렇게 멋진 그림을 볼 수 있었다. 둥실둥실 하얀 구름 덩어리가 회오리 치듯 하늘에 앉았는데 마치 판타지 주인공이 타고 있을 법한 구름이다라고 설명했죠. 마치 UFO를 연상케 하는 구름은 독특한 형태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각도에 따라 구름 가장자리가 뚜렷하기도 했으며 어떨 때는 무지개처럼 물든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기상학자들은 이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영상 속의 구름은 초대형 렌즈 구름으로 바람이 강하고 날씨가 개기 시작할 때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구름 크기가 너무 커 웬만한 제주도 전역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현상이 이어지면서 한국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특이한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주를 고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부지방부터 시작된 기습폭우로 시작된 장마는 시간당 30mm에서 50mm가 내렸으며 170mm의 호우가 갑자기 내린 지역에서는 비 피해가 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몰려온 저기압이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부지방에서 만나게 됐는데 온도차가 심한 두 공기 덩어리 사이에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져 이번 주 내내 한반도가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특히 밤만 되면 비구름이 강해지는 야행성 호우와 지역을 옮겨다니며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는데요. 이는 주말까지 계속 비구름이 더욱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으며 비가 안 오는 지역은 심각한 폭염이 예상돼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 현재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혀서는 안 될 물고기들이 잡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민들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통발을 던지면 주황빛의 푸른 광택을 내는 호박돔과 가시에 독을 가진 독가시치도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 바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열대 어류인데 갑자기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북복, 호박돔, 독가시치 외에도 제주 바다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아열대 어류는 83종까지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앞바다의 수온 상승률은 무려 약 2.4배로 집계되는데 전문가들은 제주 앞바다가 끓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 현상이 계속 한반도 근처에서 발견되는 와중 제3호 태풍 차바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여름 예상되는 태풍의 개수는 23개에서 24개로 예년보다는 적게 생길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평소보다 태풍이 적게 생긴다는 것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기상학자들의 예상은 달랐습니다. 태풍이 적게 발생하는 대신에 라니냐의 영향을 받아 태풍이 발생하면 초대형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전하고 있죠. 때문에 차바도 라니냐의 영향으로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차바가 아니라 그 옆에 오른쪽에 생길 또 다른 태풍입니다. 미국 기상청이 공개한 예보에서 제4호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열대저기압은 금요일 새벽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서서히 북상하게 됩니다. 토요일쯤에 오키나와를 통과하면서 일본 열도 쪽에 형성된 고기압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태풍이 고기압을 시계 방향으로 타고 돌면서 태풍의 눈이 제주도 서쪽을 지나 그대로 한반도로 돌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는 미 해군이 해당 해역에서 주는 정보를 종합해 예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기상청에 비해 정확한 정보가 많을 때가 있는데 이번 태풍 예보에 한국이 거론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쌍수 들고 기뻐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미 해군이 기상정보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언론도 이 내용을 전하자 일본 네티즌들이 난리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일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놈들이니까 기생충의 반지하 가족이 생각난다.
정말 일본에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무언가에 축복받고 있다. 한국인은 도와줘도 감사를 안 해. 반대로 배상하라고 말하지라며 일본은 일주일이나 뒤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에 기뻐하는 눈치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는 단순히 예보라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기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작 현재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물벼락이 떨어진다는 속보가 나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돼 강과 하천의 범람, 그로 인한 홍수와 가정 내 침수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탓에 토사재해와 산사태 등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기상청은 믿기 힘든 발표를 이어갔는데 군마현 이세사키시의 온도가 40.2도까지 올라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이는 역대 6월 기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가 이어지면 콘크리트가 팽창의 압력을 심하게 받아 폭발할 수 있으며 도로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댐을 끼고 있는 몇몇 마을들은 댐이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히로시마현의 사카정 마을에서 높이 11m, 폭 50m, 두께 2m의 큰 사방댐이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돼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 댐이 물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범람하는 것도 문제지만 폭염으로 인해 콘크리트 댐이 붕괴되면 물이 한순간에 갑자기 넘쳐 인근 마을을 숨을시킬 가능성이 있어 비와 폭염 사이에서 일본 재난본부는 골치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홍수로 인한 재난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 홍수를 잡기 위해 3년간 16조라는 거금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양쯔강 상류 지역은 홍수 다발 지역으로 중국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7년 전부터 스펀지 도시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말 그대로 도시 전체 집안을 스펀지처럼 만들어 비가 오면 땅 밑으로 스며들게 해 물을 저장하여 홍수를 막겠다는 계획이었죠. 특히 비가 많이 내린 도시에 거의 모든 강수가 강으로 흘러가 범람해 일대가 완전히 잠기는 사태를 막으려는 중국 공산당의 민심 잡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원리는 약 60%에서 70%의 물을 하천이 아닌 지상에 저장해 두었다가 천천히 하천으로 보낸다는 것인데요. 스펀지 도시를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네로라 하는 도시계획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청사진을 만들었으며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놓은 청사진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중 스펀지 도시 계획 책임자였던 콩지안 유는 물의 흐름은 자연 그대로의 흐름으로 다시 돌려놓을 것이라 자신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공사는 약 3년 동안 16조 원이 투자되면서 658개 도시의 20%를 스펀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중국 최고 전문가들의 예상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스펀지 도시 계획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더 커진 것인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배수망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이죠. 중국의 최고 전문가들은 3년에서 5년 만에 중국의 홍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들이 사실 현대 건축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도시 집안을 스펀지처럼 만들려면 10년에서 15년 이상에 걸쳐 배수망을 구축해야 했던 것이죠. 중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중국 공산당은 서로 보여주기식 행정처리와 사업 진행으로 오히려 피해를 키웠는데 3년 만에 16조 원을 썼던 것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배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다시 15년 계획을 잡고 80조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 됐으며 중국인들은 앞으로 더 홍수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더 암담한 것은 최근 예보에 의하면 아직 진짜 재앙은 시작도 안 했으며 중국 남부 지역에는 61년 만에 내리는 기록적인 폭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죠. 현재 중국 상황은 생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거센 물줄기에 산비탈에 있던 가옥들이 부서지고 지붕까지 물이 들어차 부서진 집들은 떠내려가는 중입니다. 하천으로 변한 도로 위를 자동차가 떠다니고 아파트 사이에 있던 비탈면은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더욱이 올해는 한 번 비가 시작되면 10일 이상 이어져 수백 개의 하천이 범람했고 도심이 잠겼습니다. 광시자치구에서만 24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비가 더 예보돼 있습니다. 폭우 피해에 중국 중앙정부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예방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보도 횟수를 늘리는 등 폭우 피해로 인한 민심 동요에 바짝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 정부의 모습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아니면 애초에 중국 공산당과 전문가들이 홍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 집들을 모두 수상가옥으로 바꾸고
자동차 대신 보트와 튜브를 타고 다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성난 하늘을 과연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달랠지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